귀에 이상이 생겨서 음.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어요. 귀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석증, 귀 속에 뭐 돌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어지러운 게 있고, 두 번째는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에 이제 바이러스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메니에르라고 해서 귀 내이에 있는 그 림프액이 부풀어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정신경염이랑 메니에르 둘 다 겪고서는 지금은 계속 메니에르 치료를 하고 있죠. 메니에르라고 자각하진 못했고, 처음에는 10년 전쯤에 그 돌발성 난청이 온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서는 한 9년 정도 지났을까요? 초에 약간 입회감하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돌발성 난청인가? 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좀 어지러움을 계속 느꼈죠. 그리고선 그거 치료받고 나아졌다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병원을 가요. 어지러움증이 느껴져서. 그때 갔을 때 이제 검사 후에 메니에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일단 치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비인후과 치료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이묘제 먹는 거랑 어지러움 완화하는 그 두 가지 약을 복용하다가, 최근에는 이뇨제는 좀 메니에르 약해서 이뇨제는 빠졌고요. 그럼 어지러움 완화하는 거랑 소화 관련 약을 먹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정신과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 스트레스 관리가 계속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옆에서 말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전 제가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케아를 갔을 때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 시끄러운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어지러움증이 크게 느껴졌죠,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공황이나 발작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신과를 가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이 메니에르가 있으면 약간 공황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공황 장애 치료 약도 같이 먹고 있어요. 제 느낌에는 이비인후과 약이 호전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정신과 약이었어요. 이비인후과 약은 호전을 되기는 하지만 큰 주기를 계속 가지고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게 했고, 정신과 약은 먹으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안 어지러운데? 괜찮은데? 뭐 계속 이명이 들려도 그 전조 증상으로, 어지러움의 전조 증상으로 이명이나 입회감이 있어도 정신과 약을 먹으면 조금 더 제가 가라앉고 빨리 진정되는 느낌? 네.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음, 이비인후과만 다닐 때에는 음, 응급실을 2번인가 3번인가 갔었잖아요. 2번 갔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이비인후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인지 아니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하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정신과 치료 이후부터는 응급실에는 가는 일이 안 벌어졌다는 네, 거죠. 맞아요. 음. 어지럼증이 왔을 때는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입 아래로, 눈, 코, 입, 그리고 목 아래로 다 멀쩡해요. 너무나 건강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 어지러움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는 거. 그게 너무 힘들고 약간 우울감도 오고 그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힘든 건 이게 언제 어지러울지 모르겠다. 언제 어지러울지 모르고 또 닥쳐올지 모른다. 언제 어디선가 나한테. 그러면 난 이 어지러움증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제일 크죠. 근데 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일단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요소가 많이 사라지니까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거는 있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든 건 아닌데 약간 내가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일단 제가 올 것 같을 때, 그런데 미리 약을 먹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웬만하면 참아봐라, 그래서 정말 왔을 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먹는 것만 먹고, 뭔가 올 것 같을 때 이런 비상약은 안 먹고 있어요. 네,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어느 정도 주기가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컨디션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비해서 그 안 좋은 부분이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너무 어지러워지거나 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워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옆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에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발작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있는 저염식 이것도 해보고, 의사가 말한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면이 문제일까 해가지고 수면 관리하려고 시계도 이것도 구매를 하고 관리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체크해보고 기압도 체크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일단 수면을 잘 해서 내 몸이 피로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만 잘 해도 상당히 호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무조건 이비인후과 먼저 빨리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정확하게 그 검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진단명을 받고, 그 다음에 메니에르라는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도 한번 같이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병행해 보라고, 이 치료를. 만약에 메니에르가 아니라 전정신경염이나 뭐 그거다 그러면 그거는 전정신경 운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 충분히 나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 나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메니에르라고 하면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얘기해요. 뭐 아마 그 전정신경염 검색해 보면 저염식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염식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의사도,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저염식을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줘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냥 편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진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안 쓰다시피 하잖아요, 사실. 진짜 짠 것만 안 먹으려고 하지 웬만하면 그냥 다 먹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국이나 찌개 네, 맞아요. 이런 걸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네, 평소에 제가 뭐 국이나 찌개 그런 거를, 한식을 진짜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니까. 라면이나 뭐 음. 짬뽕 이런 거를 뭐 입에 달고 사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반찬을 많이 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야채도 거의 생식을 했으니까 귀찮아서 그랬으니까, 짜게 먹었던 타입이 아닌데도 그랬으니까 이 저염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숙면하고 체력 관리,
내가 느끼는 거는 제가 몸을 힘들게 할수록 운동을 뭐 심하게 한다던가 해서 몸이 힘들수록 아프더라고요. 어지럼증이 오고. 그리고 다른 인터넷 찾아봐도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운동을 하고 메니에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쓰시더라고요. 블로그나 이런 데.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수면이랑.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메니에르 걸렸다고 알았을 때 이제 엄청 검색해서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어지러움증이 되게 짜증이 나니까 다 건강한데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해. 일단 나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본인도 아직 낫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0% 낫진 않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거든요. 호전될 수 있다. 호전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호전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로 호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는 거고 힘을 냈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뭐 꼭 저염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을 힘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불안 증세에 대해서 낮추는 불안을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만으로 치료를 받는데 호전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정신과 상담을 같이 받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다른 데도 한의원도 가봤었잖아요. 한의원도 갔는데 침도 맞아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다 소용없었거든요. 가장 드라마틱한 건 정신과 약이었어요. 끝.